안녕하세요. 펩트론 주주 여러분들, 황 소장입니다. 네, 지금 펩트론이 넥스트 거래소까지 이어지면서 하한가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기사 나온 걸로 보면 자, 시장은 그동안 펩트론이 일라이 릴리와 함께 공동연구 대상으로 진행됐던 게 바로 마운자로로 기대하고 있었어. 마운자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완성이 된다면 월 1회만 제형으로 투여를 하게 되는 그 마운자로로 개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었는데요. 지금 나온 기사를 보면 들어 월 1회 마운자로 기대 흔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릴리와의 공동 연구는 터제파타이드가 아니다.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해버리면서 시간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요 내용도 좀 잠깐 같이 보시면 우리가 L사와 공동 연구할 때 전혀 다른 펩타이드 제형을 같이 개발을 했고 그러니까 터제파타이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뭔 소리야? 펩트론과 일라일리 공동 연구는 이 마온자로가 아니었어?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놀란 투자가분들이 지금 매물을 쏟아내면서 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 블록버스터급 치료제죠. 마온자로를 공동 연구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아니게 됐다고 지금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상당수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신뢰가 깨졌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프리미엄 받았는데 지금 기대가 꺾인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형 악재가 발생한 건 맞습니다. 대형 악재가 발생한 거는 맞고 추가적인 거는 일단 차트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한가로 내려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동안 펩트론은 일라이 릴리와 공동 연구 개발을 했는데 여기 나왔던 내용이 이제 이 마운자로 관련해서 공동개발 연구주 시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마운자로가 아니라고 얘기를 지금 부인을 해버렸죠. 그리고 시장은 이 마운자로와 그리고 월 1회 투여, 지금은 몇 방을 만들어 치면 월 1회 투여로 할 수 있는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당히 밸류를 높게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는 중요한 게 대표이사가 지금 이게 일라이 마운자로인 터제가 아니라면 자, 이제 이게 만약에 터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릴리와 어떤 물질을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되고 그리고 이 후속 물질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릴리와 개발하고 있는 이 어떤 물질이 이 마운자로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상회하는 뭐 신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아마 예전에 이전에 한번 원래 작년 말이었죠? 원래 14개월인가 그 계약 조건을 얘기하기로 했는데 공시를 통해서 계약 조건을 24개월인가 이렇게 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 연말 정도께 되면 이제 나올 건데 뭔가 지금 의심되는 부분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도 아마 불공정 공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뭔가 시장에서 이 펩트론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 오늘 하한가가 나가기 때문에 내일도 급락을 할 겁니다. 자, 급락을 할 거고 이 회사에서 얼마나 빠르게 반박 기사나 아니면 뭔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빠르게 뭔가 해명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해명 자료가 나와더라도 엄청난 뭔가가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한은 내일 일단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바이오주가 상당히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바이오 제약주는 투자하기가 어렵고 지금도 보면 이 펩트론 같은 경우도 자
지분율을 보세요. 이 최대 주주 관련해서 대주주 관련해서 지분율이 8.16% 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기관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소액 투자가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뿌려져 있는 겁니다. 바이오 신생의 이 신물질을 개발하는 바이오들이 특히 좀 많이 이렇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오히려 뭐 잘 나가는 셀트리온이 이런 거 보면 또 달라요. 다른데 보통 이렇게 신물질을 개발해서 뭔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임상 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거 보면 상당수 보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적당히 높아야 그래도 저는 책임도 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분율도 상당히 낮고 이런 걸 보면 참 바이오 제약주들은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껄끄럽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바이오주를 투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포트 비중의 일정 부분만 아무튼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이 바이오 제약주들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내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펩트론 예상 전략을 한번 세워본다면 첫 번째 오늘 한가 갔으니까 내일 만약에 점 한가다 점으로 간다 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점으로 가면 내일 한가 맞고 그 다음에 이 하한가가 풀릴 때 엑시트를 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자, 장중 흐름을 다 봐야 된다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내일 점 하한가 간다면 일단 기다려보고 그 다음날 하한가가 풀리거나 아니면 이런 하한가 전문, 그러니까 핫다라고 불리는 하한가 전문 매매하는 창구들이 있습니다. 이 교본 물량이 여기 세게 들어오거나 엄청난 자금으로 들어온다. 이러면 그때 보고 엑시트를 하시거나 비중을 좀 줄이시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두 번째는 아침에 회사에서 빠르게 반박 기사를 내거나 공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지도 상당히 임팩트 있고 뭔가 반박적인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19112랑 과연 새로 하는 물질이 뭐다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러면 또 시장 분위기는 살짝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내일 일단은 하방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요만큼 아마 하락을 할 거고 이후에 또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자, 바이오 제약주들은 상당히 대응하기도 어렵고 장중에 변동성도 상당히 나올 겁니다. 네, 일단 나올 거니까 이런 흐름들이 정말 대응하기 힘들다. 어떻게 움직일지 시장 흐름을 봐야 되고 정말 삼천당 대항도 그렇고 삼천당 제약도 보면 결국은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도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리스크 관리도 정말 중요하고 아니면 진짜 다이내믹하게도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가능성은 일단은 지금은 조금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지금은 어떻게든 최소한의 손실이나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뭔가 비중을 줄이거나 결정을 해야 되긴 합니다. 왜? 장중 흐름을 보면서 지금 생각보다 강한 임팩트 있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회사에서 제대로 해명을 못한다면 주가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지금 대응 전략이 지금 생각해 놓고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내일 흐름을 봐야 돼요. 어떻게 플레이되고 어떻게 움직일지는 시장 흐름을 보고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내일 만약에 점 하한가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장대로 음봉을 때려 맞고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뭐 하한가로 끝나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서 뭔가 분위기가 반전된다든지 이런 흐름이 내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몰라도 제가 자 위에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2714-7184번으로 펩트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흐름을 봐야 됩니다. 흐름을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가장 좋은 케이스가 나올지 시장 흐름을 보고 대응하실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일단 점 하한가가 나오게 되면 일단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 내일 급락한 이후에 뭔가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전략 그리고 회사에서 뭔가 빠르게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또 대응 전략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러면 리스크 관리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흐름을 보고 있다가 필요한 대응 전략이 나오게 되면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펩트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지금 시장에서 집중을 해서 최소한의 손실을 보고
뭐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쉽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이로 인해서 바이오주들이 또 다 같이 때려 맞으면 또 코스닥 시장이 또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악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장은 언제나 이런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면 이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